자, 어쩌면 좋아 14살 우리 1등을 선택한 은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우 시작하자. 그 질문하는 거 말이죠. 진행해. 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이 책에서 약간 사춘기나 중2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제가 알고 싶은 질문이긴 한데 사춘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라는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저는 사춘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는데 사춘기는 이제 막 이제 피어나는 그런 약간 존재 같은데 갱년기는 약간 지는 꽃 같은 존재여서 사춘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피어나는 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질풍노도 역시 뭐 이제 사춘기 시대에는 시대가 아니라 사춘기 때에는 엄마한테 잘 되기도 하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질풍노도라고도 하고 싶고 아니면은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양연화도 사춘기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방황하는 그게 20, 30대 청춘이 그 화양연화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 어쨌든 사춘기 시대에는 유혹에 부딪히는 그런 방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춘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한마디로 배신?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저는 이제 많은 친구들을 더 배신하고 말고요. 많은 친구들을 더 배신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조금 약간 제 자신을 제가 배신하는 것 같은 제가 제 자신이 아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배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난 거는 뭔가 곤충의 번데기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벌레의 시기를 거쳐서 번데기라는 단계를 거친 뒤에 성충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도 어릴 때의 어릴 때의 모습과 또 사춘기 때의 그 하나의 단계를 거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에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사춘기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사춘기라고 그러면 아무도 주변에서 안 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왕의 위치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춘기를 겪는 본인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좀 지나쳐 보면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착각인데 그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기가 믿어서 그래서 왕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일단 저희도 이 책의 주인공처럼 14살이고 14살이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자신의 14살의 6개월을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는 약간 공부도 안 하고 약간 풀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인공처럼 여러 그런 우정 그런 것도 키워나가면서 다시 공부에 몰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다음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니까 공부 안 하고 2학년 때 공부를 빡세게 하고 싶거든요. 한다면.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 뭘 한 거야? 놀고 싶고, 그 남은 2학기 동안은 사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차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수학을 좀 복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학을 하는데 분명 배운 것들인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 2학년 올라가면 100%그 맨 처음에 보는 시험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진짜 수학을 하고 싶은데 맨날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짐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수련회도 가고 싶다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어요. 네, 다음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4일 뒤면 4일 뒤면 이제 기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에는 이제 제 마음이 오히려 놀자. 이제 기말 망치고서는 이제 놀고 2학년부터 이제 내신 준비하면 되지.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저는 이제 놀고 싶어요. 그땐 자유학기제라 온갖 걸 다 하고 싶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14살 안 올 건데? 어쩌라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제가 그때 14살을 다시 산다면, 14살을 다시 산다면 뭐를 할까?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 14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고, 교회에서 무슨 그 선교부장, 전도부장 이런 거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만 전도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어쨌든 14살 인생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동화 손 주인공이 들었는데? 네. 동화. 저 네, 이거 동아님. 네, 이거 살짝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혹시 여러분 다니시는 학교가 자유학년제가 아닌가요? 그래, 승현이가 시험 본다는 게 무슨 얘기야, 승현아? 저희는 자유학기제, 세종 자유학기제. 그래서 1학기 때는 중간하고 기말 시험이 있어서 중간은요 이제 망쳤어요. 한마디로 이제 수학은 모르겠고 과학, 사회, 영어는 잘 봤는데 국어에서 이제 제가 말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랑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이 4일 뒤입니다. 근데 공부를 말 못해요. 끝이에요. 자, 그다음 이야기. 기말고사 안 봐도 되는 여러분들이 승현이를 놀려주자. 위로해주자는 아니고 놀려주자. 승현아, 너만 특별하네. 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인공이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약간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그 일기 형식에서 약간 다문화 가정, 왕따, 학교 폭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을 중2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만일 그 사건을 이제 겪는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히 그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해서 그런 상황을 자신이 겪게 된다면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제가 그런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솔직히 학교 폭력 당하면 무섭고 약간 사람이 쫄고, 특히 저희 학교가 약간 옛날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고 요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특히 약간 학교 폭력 사고가 많은데,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저는 그냥 원래 학교에서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만약 제가 그 상황이 온다면 말을 못하고
그냥 몇몇 친한 친구들한테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승현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저는 속을 썩이겠죠.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속을 썩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고 싶어도 저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속을 썩이겠습니다. 네, 다음 동아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막 그렇게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저희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하고, 그 뒤에 뭔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밖에 지금 상상이 안 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지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이랑 부모님한테 말할 것 같은데, 상황이 나아지길 원하면은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학폭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솔직한 생각은 일단은 그 두려움이 커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혹시 내가 뭐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건가에 대한 어떤 건 자기 반성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히 동아처럼 이렇게 뭐 지우처럼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자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주변에 도움을 못 받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살아본 결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라. 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꾸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모든 걸 다 건지려다 보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복잡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자신의 평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선 그거부터 확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의 일이지, 그 다음 것까지 막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일단 일차적으로는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거나 내가 니들이 날 미워하는 이유가 있으면 나를 바꿔보려고 노력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의 것들이 아니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식적인 절차, 뭐 학교에 신고를 하던, 요즘에는 뭐 경찰에 신고를 하던, 요즘에는 그런 그 사회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조금 더 현명하다면 요즘에는 이른바 증거를 잘 그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잘 확보를 하겠습니다. 증거 증인, 뭐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학폭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기로 기록한다던가, 요즘 뭐 다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뭐 녹음을 한다던가, 뭐 내가 뭐 상처를 당했으면 뭐 촬영을 한다던가 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증거나 증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뭐 오늘 아주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잘 했습니다. 지우가 아까 화양연화 얘기를 했는데, 지우야, 화양연화를 알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그, 화양연화를 알아? 어. 그 BTS 앨범 그 시리즈 중에 화양연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쌤은 BTS하고 관련된 뭐, BTS가 참 많은 걸 공부시킨다. 그래서 그 화양연화 뜻이 뭐야? 모르겠는데 그거 막 꽃 화자 쓰지 않나? 뭔가 꽃 화양연화는 선생님이 왜 화양연화를 아냐고 물어봤던 건 그 유명한 중국 영화야. 그 그래? 화양연화가 유명한 영화고, 그게 아마 청소년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화양연화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화양연화는 그 한자 성어 그 영화 제목인데 그 자체의 뜻은 꽃얘기 나누는 거예요. 인생에서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그래서 뭐 그래서 아까 지우가 그 사춘기 얘기하면서 그 부분들이 화양연화라고 한다면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 사춘기가 근데 그 질풍노도하고 화양연화는 전혀 정반대의 느낌인 거지. 어? 질풍노도는 뭐야? 질풍노도는 뭐야? 질풍노도는 뜻이 뭐야? 동아. 응?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 잘 안 들려. 가까이 더 얘기해봐. 뭔가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 아니에요? 질풍노도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풍랑치는 거센 바람과 그 파도가 치는 그래서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감정의 그 기복이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 부분들을 질풍노도의 어떤 그런 청소년기 어떤 그런 시기를 표현할 때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주 큰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풍노도하고 화양연화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지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뭐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어른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야. 야, 네 때가 제일 좋은 때다. 청소년기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기다라고 해서 이른바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그때가 정말 뭐 누구 말로는 뭐야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피부도 제일 좋은 때고 제일 아름다운 때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그 시기가 또 제일 먼저 또 이제 뭐가 되고 싶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시기여가지고 어른 흉내를 또 열심히 내는 시기이기도 한 그런 때가 또 이제 그때 사춘기 초입 그 무렵이기도 한 것들이 또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춘기하고 그 맞서는 거 있는 거 알아 혹시? 여러분들이 뭐 사춘기 딸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사춘기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 갱년기. 나는 갱년기다 해서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보통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춘기나 갱년기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육체적인 뭐 어떤 사람 그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육체적인 성장 곡선에서 어쨌든 그 한 텀을 아까 뭐 그 동안가가 그 얘기했나 뭐 그 번데기에서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탈바꿈 하는 어떤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그런 변화들 뭐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은우가 이제 그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책에서도 이제 그 학폭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학폭을 어떻게 다루고 있어? 학폭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 은우야? 잠시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학폭을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어? 수견이, 지우, 동아, 왜 다 마이크들 끄고 계셔? 마이크 켜고 자유롭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들이 안 나? 가해자는 누구, 피해자는 누구야? 동아야,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지. 가해자는 중구 패거리 애들. 그렇지, 가해자는 종구 패거리지. 아유, 읽은 지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동아가 제일 그 기억이 쌩쌩한가 보다. 종구 패거리가 가해자고 피해자는 동환이? 동환이가 피해자에서 이른바 이게 이제 그 다문화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는가? 원인을. 다문화 가정. 동아야, 마이크 대고 얘기해라. 다문화 가정인가요? 물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이제 그 그 가해자들이 괴롭힌다라는 설정인데 그 피해자의 원인 말고 이 책은 특이하게 가해자에게서도 원인을 찾지. 그 무슨 가정사 어, 사정이
종구라는 존재 자체가 역시 집에서 뭐해? 가정폭력을 당하잖아. 그래서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즉 폭력이 폭력을 낳는 어떤 그런 가정폭력의 문제와 학폭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학폭을 일으킨 놈은 나쁜 놈, 그다음에 피해자는 뭐 불쌍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도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학폭을 일으킨 사람도 그 나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또 다른 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은 나중에 사이가 좋아졌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돼, 이 책에서는? 뭔가 종구가 나중에 왕따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구가 자,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는 벽이가 그 종구의 종구가 나쁜 짓 하는 것들을 촬영 하고 그 일들이 이제 밝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제 종구가 수세에 몰리게 되고, 그런 종구에게 동환이가 오히려 손을 내밀므로써 이른바 진정한 화해, 뭐 평화,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지, 현실 가능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 그래서 과연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에게 피해자가 과연 손을 내밀어서 서로 이렇게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상당히 이상적이긴 하나 그것들이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현실에서도 그것들이 가능한 어떤 그러한 일들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폭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은우가 당한다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른바 피해자의 상황만을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꼭 피해자가 된다는 법은 없잖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은우야? 은우, 가해자가 네.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가해자 될 수도 있는데 어, 확률이 적지 않을까요? 뭐라고? 확률이 적지 않을까요? 왜? 은우가 왜 확률이 적은 이유는 난 착하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해자이거나, 그 가해자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도적 가해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조력적 가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은우가 주도해서 뭘 가해를 하지 않는데, 은우가 친한 친구 중에 은우 보고, 야, 뭐 승현이 쟤 재수 없지 않냐? 지 혼자만 기말고사 보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기말고사 본다 이러면서, 야, 우리 저 승현이 쟤를 왕따 시키자 라고 했을 때, 은우가 그럼 이제 은우는 선택을 한단 말이야. 야, 그래도 왕따 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다가 헐 착한 척, 너 열나 재수 없다. 너 그러면 너 승현이랑 사겨.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은우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뜻은 아니고, 너 그럼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해. 라고 이제 내몰리게 되면 결국 은우 역시 자신도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애를 자기가 왕따 시키는데 합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상황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학급 내에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상하네. 쟤 정말 이상해. 그래갖고 피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에서는 그냥 피한 거지만 바깥의 시각에서는, 또는 그 아이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반 애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해자의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거야. 또는 가해자 피해자 아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는 거야? 방관자. 방관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인데 나는 그냥 그 방관하는 어떤 그런 방관자들. 그래서 그 방관자는 또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근데 방관자에 의해서 또 그 사태가 또 계속 용인되고 악화되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학폭이라는 것들이 아예 아니라면 가장 좋은데 일어났을 때 나는 어차피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지. 가해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그럴 때 가해자의 입장에 섰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되고 방관자 입장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필요하고 또 아까도 잠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누구였지? 지우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지우. 그 화양연화 말하면은 제가 그 발표한 다음 저도 제가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BTS가 화양연화를 그 10대들의 성장통으로 그 앨범을 냈었어요. 그걸 주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일단 자기는 지금 여기 이 주인공처럼 사춘기가 왔는지 아니면 왔다면 지금 나는 예전과 얼마나 변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춘기가 왔고 거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도 저는 좀 많이 나빠졌어요. 너무 너무 애가 참 그래요. 왜냐면 제가 원래 엄마 말도 되게 예전엔 되게 고이고이 따랐어요. 엄마가 뭐 무슨 초등학생 연애하면은 당연히 초등학생 연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반항을 하고 싶고 엄마가 달라지고 싶은 게 딱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한테 반항했다가 혼났죠. 네, 그런 상태로 있고요. 변한 게 있다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계절에 맞는 노래를 추구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은우님 말해주세요. 저도 사춘기가 좀 세게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그렇게 느낀 까닭은 먼저 이제 새벽만 되면 약간 유튜브에서 약간 새벽 감성 노래를 찾아서 혼자 들으면서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뭔가 엄마가 방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내 물건은 내가 다 아는데 약간 엄마가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도 좀 혼자서 약간 하게 되고 그렇게 약간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정말 비슷하시군요. 그다음 동아님 말해주세요.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춘기가 되고 나서 살짝 충돌적이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생각을 해왔던 거를 살짝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몇몇 일들은 사춘기라고 핑계대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방 같은 거 보면 아직도 안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저도 살짝 아직은 현재 진행형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승현님 말해주세요. 저도 약간 이제 사춘기가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전에는 이제 전에도 조금씩 생각을 해봤지만 나는 왜 살지라는 약간 그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구나 하고 그리고 전에는 제가 진짜 노래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그냥 뭐지 이 노래는 하고 있었는데 요즘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옛날 노래입니다. 그 방탄소년단은 들었어요. 예, 조금 들었고요. 사실 근데 다른 곡을 이제 더 많이 듣기는 않았는데 일단은 더 다른 곡을 많이 듣기도 해서 여튼 그래도 예투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모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아, 정말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네, 선생님께는 이제 선생님 사춘기 시대의 그런 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춘기의 특징은 뭐 반항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착한 아들이었고 어 근데 이제 또 혼자 뒤로 딴짓 이른바 호박씨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혼자서 좀 고민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승현이가 뭐 나는 왜 살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종교에 관해서 깊은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태신앙인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닌가. 내가 만약에 불교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절에 다녔을 텐데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 건가. 이게 맞는 신앙인 건가 해서 신앙의 문제로 참 고민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산다는 게 뭔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지독하게 했던. 근데 저는 그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시기에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때의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 이렇게 한번 그 갖게 된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더 넘어서거나 더 커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치열하게 했던 고민들을 바탕으로 그냥 확장해서 그냥 계속 살아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그런 고민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순간들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이어서 좀 하자면 아까 그 은우나 동아가 뭐 방을 안 치우고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습관의 문제입니다. 전 여전히 방을 안 치워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혼났고 지금은 아내한테 혼이 나고 있어서 그냥 그거는 사람마다 정리를 잘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어지르는 그런 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남들이 보기 어질러도 아까 은우 말 100% 공감. 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서 누가 정리해 주면 짜증이 납니다. 누가 정리해 놓으면 내가 찾는 걸 찾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서로 좀 다른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를 잘하는 아내 옆에 살다 보니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거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 어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럼 은우나 동아가 그 사춘기로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말에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몸도 크고 머리도 커서 아까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라고 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이제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주 바람직한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우도 뭐 부모님한테 내가 뭐 말대꾸한다, 저항한다, 그래서 혼난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 속 터질 얘기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건 아주 그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독립된 그 주체인데 다만 이제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혼자 독립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몸도 마음도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독립되어서 홀로 살아가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주도권 싸움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자식이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싶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싶어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서운해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건 아닌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일부러 부모님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뭐 사춘기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우가 뭐 나빠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나쁘다 착하다였던 그런 구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하나였다가 둘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두 사람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조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충돌, 마찰 뭐 이런 걸로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많이 듣는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감정의 어떤 그런 변화가 큰 것들은 그 사춘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갱년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호르몬의 변화로 그냥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뭐 여드름도 나기 시작하고 뭐 쉽게 말하면 뭐 또 겨드랑이 털도 나기 시작하는 거고 콧솜도 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또 이제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어서 그것들을 뭐 특별히 심각하게 바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동화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사춘기 핑계대고 거기에 그 숨으려고 하는 사춘기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래서 뭐 그냥 하기 싫은 건데 귀찮은 건데 나 사춘기니까 이래라고 이제 그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심리 그것도 뭐 사는 방법이긴 한데 그냥 자기의 삶에 자기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근데 얘기가 길었습니다. 동아. 맨 처음에 선생님께서 음. 그 방을 치우지 않는 거는 그 습관이나 아니면 좀 뭐 다른 그게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어질러놔도 잘 살고 또 치우는 걸 또 좋아해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치우면 또 잘 사는데 이게 또 어디 아무 데나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저분해져도 잘 살아요. 그 공부하는 것도 저런 책상 더러워지면 잠깐 딴 데 두고 하고 뭔가 적응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아가 혼자 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동아가 동아 같은 사람을 만나 살면 그것도 문제가 없어. 근데 동아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치우길 바라고 동아 같은 경우 뭐 순애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설거지감이 있다. 쌤은 며칠 쌓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거든. 근데 그 조금 몇 개 있는 거조차를 못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신경 쓰여갖고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자꾸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그 함께 가다 보니까 그 규칙이나 룰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타협이 잘 돼야지. 그리고 합의가 잘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동아가 다행히 함께 지금 사는 구성원들이 동아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안 삼는다면 그 동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면 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꼭 굳이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도 혼날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동아가 갑이면 또 문제가 없어. 동아 네가 갑이면 그 사람이 속 부글부글 끓더라도 너에 맞춰 살아야 되고 정 답답하면 그 사람이 정리를 하겠지. 근데 이제 동아가 갑이 아니라 동아가 살다 보면 또 뭐야 을로 살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럼 동아가 너가 바꿔야 되는 거고 뭐 다행히 근데 동아는 치우는 것도 별 문제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열심히 치우겠지 뭐. 네. 치우. 네, 아까 선생님은 당당해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 사춘기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당해지는 거랑 이제 사춘기 그 심리가 만나면 좀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냐면 제가 수학 숙제를 안 하고 수학학원에 갔어요. 선생님 숙제했어? 물어봤는데 제가 당당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너 뭐 그렇게 당당히 말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혼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안 이랬는데 요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주인공이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근데 사람마다 그 중학교 때 하는 연애, 어릴 때 하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하는 연애 뭐
딱히 상관도 없고 오히려 좋은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랑 엄마랑 토론이 한번 붙었었어요. 근데 그 토론에서 제가 이겼고 엄마도 지금 중학교 연애를 괜찮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중학교 때 연애가 성장의 일부의 과정이고 게다가 저희 기가책에도 중학교 때 하는 연애는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왜 연애를 반대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승현이 말해주세요. 저는 참고로 연애를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진짜로 저는 남들 다 연애하는 거 보면요 저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연애하냐 나는 14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서 저는 이제 연애에 대해서 이럴 거면 이제 그냥 바로 커플 파괴란으로 전락해버려야지. 그리고서는 연애는 거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제가 거의 못하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질투심이에요. 연애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애는 별 관심이 지금은 더 큰 게 있어가지고 4일이면은 3일 동안에 이제 12시에 마치게 하지만 큰 게 있어서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는 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치. 네. 3, 4일 동안 시험 잘 보시고요. 그다음 누구 차례? 아까 전에 두 번째 누구 있었죠? 그냥 랜덤을 할게요. 은우 씨 말해주세요. 이제 저도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희 약간 저희 엄마도 지윤님처럼 약간 연애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항상 연애를 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 그런 다 약간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커서도 연애하게 될 거고 약간 어려서 연애를 해봐도 약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 동아님 말해주세요. 저도 현재 진행형인 모쏠이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집도 아직 좀 연애에 대해서 그게 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나중에 헤어지면 아플 거라고, 너무 슬플 거라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맨날 끝 얘기만 해가지고, 저도 거기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애는 그냥 버킷리스트 같은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네? 아니 네? 아니야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요즘 애들이 너무 사귀었다가 진짜 한 100일도 안 되고 그냥 깨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중학교 때 연애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장난 같아요. 막 사귀었던 애가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애랑 사귀어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연애를 해가지고 모태솔로에서 솔로가 되는 것보다 그냥 모태솔로 쭉 이어가가지고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장난을 진짜 애들이 완전 성숙한 연애 아니고 되게 오래 만났더라고요. 어쨌든 TMI를 말해봤고요.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진지하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헤어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만나자고 그 편지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6년 후인가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동화 같은 얘기인데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고 몇십 년 후에 만나게 됐는데
그 우리나라 피천득이라는 그 시인이 그 수필가의 인연이라는 그런 그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정말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 추억과 늙어가면서 만난 어떤 그런 모습이 달라갖고 실망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경험도 어쨌든 있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전 기본적으로 연애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연애 자식들에게도 연애를 해라 많이 해라 라고 그 연애는 이건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다. 그 연애도 배워야 잘하는 거다. 라고 해서 아까 동화가 뭐 버킷리스트에서 웃음이 나오려고 하고 아니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버킷리스트까지 그러면 연애하면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 근데 이제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또 하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그냥 불현듯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뭐 내가 나 내일부터 누구 좋아해야겠어. 결심한다고 이게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나 혼자 좋아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좀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 그 동화가 뭐 며칠 만에 바로 또 헤어지고 또 바로 사귀고 걔는 그 연애 세포가 되게 발달한 애고 또 누군가는 한 번도 그냥 그 무슨 그런 감정 자체가 느낌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덜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병도 아니고 그냥 사람마다 좀 더 그 이성이나 뭐 이런 사랑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인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깨서 미안한데 뭐 동화 부모님께서는 뭐 연애 끝나면 얼마나 슬플 거냐 얘기했는데 그렇게 슬픈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연애는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연애하고 뭐 첫사랑이 뭐 불타는 사랑에서 평생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의 99.9%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주 이상한 경우가 뭐 첫사랑으로 뭐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연애가 찾아오면 그걸 굳이 거부하고 막을 필요도 없이 그 순간도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방식이고 뭐 찾아오지 않으면 언젠간 찾아오겠지. 아니면 안 찾아와도 그냥 내 삶 자체가 또 이렇게 재밌고 즐거우니 뭐 괜찮으니 그러니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승현이가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질투와 분노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과거하고 좀 달라진 문제 뭐 이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어쨌든 이성 교제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이 이성을 떠나서 그냥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범위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들이 이제 뭐 이성이건 아니면 뭐 동성이건 아니면 뭐 책이건 뭐건 간에 그런 점에서 자기가 뭐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자기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결코 그 선생으로서 하는 얘기 결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디 가서 또 얘기하고 그거 여러분의 논고로 삼으면 안 돼. 선생님 욕 바가지로 먹어. 자, 네. 선생님 같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입이 난 엄청 연애 잘하고 다녔을 텐데. 막상 너무 우리 딸들 그 하라고 해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 어차피 부모가 이래도 그 부모가 엄격해도 연애할 자식들 다 연애해. 부모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애들 안 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갈등은 좀 이렇게 갈등이 좀 더 있냐 없냐의 차이는 좀 있겠지. 네, 지우 진행하십시오. 네.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전 아까 은우님이 질문을 너무 많이 제 것 다 뺏어 가셔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현이.
저는 이제 딱 하나밖에 생각 안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사춘기 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뭐 쓸데없는 고민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마우스 잘못 샀다. 이거 다음 거 뭐 사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큰 고민,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을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죠. 저는 기말이죠. 이제 이번에 국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동아님 말씀해 주세요. 어, 어, 잠시 맥이 풀린 상태에서 잠깐만요. 요즘 들어 가장 큰 고민은 어, 어, 아무래도 그냥 친구일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애들이 친구고 또 작은 고민들 자체가 다 친구한테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보면 친구에 대한 그런 그 고민 비중이 제일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지훈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친구의 고민도 있고, 사실 저는 그 하루하루에 따라 친구는 항상 기본 베이스로 항상 고민이 깔려 있는데, 하루하루 따라 고민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수학 시험이면은 오늘 하루는 수학 시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그게 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고민은 사회 시험입니다. 저희는 기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선생님이 저희 사회 선생님이 시험을 못 보면 벌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벌점은 없지만 그 대신 더 무서운 게 있죠. 자, 그다음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래 고민이 공부밖에 없었는데 요즘 친구 관계에 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다른 학교라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약간 학교에 좀 일진 같은 애들도 엄청 많고 좀 이상한 애들도 있고 또 제 친구가 요즘 최근에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 친구 이야기도 듣고 있고 약간 뭔가 좀 저희 학교가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좀 걱정되고 친구한테 일어났던 것처럼 저한테도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의 요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저도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에 다녔는데 안과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자꾸 여러 가지 이제 아픈 것들에서 어제 그제는 또 심장내과에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뭐 신경과에 갈 예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 관련 이슈가 좀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산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문제가 이른바 그 과로 스트레스 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비롯된 거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읽게 된 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뭐 이런 책을 내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래도 쓸모 없음의 쓸모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 있는 삶을 살아라 뭐 유익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철저하게 길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가 바람직한 삶인 건가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잘 산다는 거는 뭔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이렇게 그 충실한 몰두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요즘 책이나 뭐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가치관의 혼란 그래서 아까 사춘기 때 고민했던 그 부분들 중에 그때 얻은 결론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좋은 삶이다 라고 사춘기 때 제가 막 너무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얻은 귀한 결론이어가지고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요즘에 드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만 고민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그 정해진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몰두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늘 두 가지가 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한 분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나,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나, 요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맨날 그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이 고민만 하느라고 지금 당장 안 걸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열심히 걷느라고 내가 어디로 걷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가 잘 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춘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아까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우 얘기 잠깐 더 하자면, 친구 학폭 문제는 그래서 잘 해결이 됐어? 진행형이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야? 그래서 그 친구는 너처럼 너한테만 얘기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야? 혼자 삼키고 있는 거야? 네. 너는 그냥 위로만 해주고 있는 거고? 저는 그냥 걔 얘기만 듣고 있는데 어, 그 약간 가해자인 친구가 약간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음, 음, 그게 다른 애들한테 또 그 친구,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 음, 친구한테 그 가해자 얘기를 듣고 그 피해자 음,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 음, 걔가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그 음, 사과를 해놓고 또 뒤에서 욕을 해요. 그래서 음, 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그 학폭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너무 쉽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너무 이제 그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오해하지 말고 들을 것들은 뭐냐면, 그 때로는 뭐야, 자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허용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이렇게 그 탄력성, 스프링이 좀 이렇게 강하면 웬만한 충격도 그냥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유리멘탈이면 작은 충격에도 그것들이 바로 깨져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바깥에서 오는 것들의 정도가 얼만큼인지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학교 폭력하면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담뱃불로 막 지지고 막 이런 것만 사실 학교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라던가 아니면 뭐 뒷담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요즘에는 커다랗게 놓고 봤을 때 그 학교 폭력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지만, 다만 이제 그 정도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그 해결해가는 어떤 그런 방안들도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친구가 또는 은우가 그 자기가 일단 뭐야 견뎌낼 수 있나, 그리고 그걸 뭐 어쨌든 뭐 사과를 받아준다, 아니면 그냥 그 무시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건가, 아니면 계속 스트레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건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것들이 현명한 일들이고, 그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꾸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지, 또 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 뒷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 앞의 일을 결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지금 당장 친구 너 자신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의 안전과 너 자신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승현이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TMI로 말하는 건데요. 저희는 학교에 별점 제도가 아예 없고요. 그 대신 그게 있어요. 무언가의 잘못을 하면요. 적혀 있는. 이제 이 시각에 무엇을 잘못했다. 적히기만 하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경고 수치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게 계속 쌓이면요. 선도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제가 말해야 돼요. 혼자서.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끝났습니다. 그 선도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무슨 기록에 남는 거 아니면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야? 그게 어떻 제가 안 겪어봐서 그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불러가는 한 학생 안 좋은 거뭐 선도본가 음, 하여튼 어디 불려가서 네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다 말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는 어느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생기부에 적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착한 학생이라서 그리고 미래에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두렵습니다. 근데 나 그럴 생각 없다 그러면 그 아무 저기가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적으려면 적어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퇴학시키면 퇴학시켜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야 물불 안 가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제일 무서운 거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착한 범생이들이지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학생들입니다. 아,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그걸 벗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 또 맞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역시 여러분의 선택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아.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먼저 여기 책을 보다 보면 헤이 웨이시라는 무슨 만화가 나오는데 그 만화를 읽고 주인공은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짐작이 안 가서 뭐 삶과 죽음 관련된 얘기라는 거밖에 안 나오고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잘 몰라 진짜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해설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 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은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그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다는 건가요? 그 헤이 웨이시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는 그런 건데 이 책이 여기서 왜 나왔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 저도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 저도 그 약간 책을 그렇게 자세하게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지윤님 말씀해 주세요. 음, 뭐 그냥 아빠가 그걸 제지했는데 그거를 읽은 거잖아요. 네. 그냥 그 내용으로 그 책 헤이웨이시라는 책 내용은 중학생이 읽기에는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냥 쉽고 아니 네. 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못 읽겠고 주인공은 그걸 읽었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나왔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제 생각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로가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는 행동하는 내용의 만화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그 5월에 지금 보니까 스타트 지점 그 파트도 헤이 웨이시라는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멈추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자, 뭐 이걸 여러분들께 그, 그 관련 자료 이제 그 만화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헤이 웨이시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아, 잠깐 잠깐 기다려. 이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건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인데 아, 기다려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매달렸는데 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이제 이 친구가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친구의 죽음 때문에 힘든 그런 그 자책감도 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려운 점을 겪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했던 말들, 아버지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77쪽인데 지금은 좋은 것만 볼 때야.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만 말이야. 어차피 크면 알게 되겠지만 서두를 것 없단다. 이런 그 말을 해서 청소년기에는 뭐 좋은 것만 봐야 된다. 이렇게 뭐 죽음의 문제, 이런 뭐 심각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인생을 알면 쓰디쓴 인생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러한 이 저자의 주장 또는 이 아빠의 주장인 부분도 있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기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아까 당당하게 맞서라 직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가치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다수의 어른들은 청소년기에 아무래도 그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뒤에 가서 들려주는 게 낫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삶, 희망, 뭐 청춘, 푸른 꿈 이런 걸 얘기해야지 뭐 죽음, 절망, 분노, 비극 이런 것들은 뒤로 미뤄두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수의 견해이고 이 책에서는 이런 견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헤이 웨이트 말고도 이 책 안에는 사실은 다양한 책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 책을 쓴 저자가 많은 또 이렇게 독서를 한 그 사람이어서 그런 책들을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좋은 구절들을 소개해서 이 책 한 권을 읽는데 여러 책을 또 이렇게 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뭐 포인트 뭐 플러스 되는 점수 부분들이 있는 또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아.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책이 일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기를 언제 쓰셨었는지, 또 언제까지 쓰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쓰고 계신지, 또 일기를 쓰실 때 이 책에서는 지금 그 자신의 생각이나 있었던 일 같은 걸 다 쓰잖아요. 보통 나는 좀 어떻게 일기를 형식을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그 어, 일단 엄청 일기를 쓰기 저는 현재는 일기를 아예 안 쓰고 있고요. 전에 전에 초등학교에서 일기 쓰라고 강요를 하던 때만 일기를 썼던 그런 숙제 형식으로 썼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일기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있었던 일만 쓰고 아예 다른 생각 같은 건 거의 안 쓰고 그냥 좀 여유가 넘치고 쓰고 싶다 할 때는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생각 같은 거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일기를 쓸 때만큼은 그냥 있었던 일만 썼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유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아연처럼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숙제로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기는 써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4, 5학년 때 아예 안 쓰다가 6학년 진짜 끝나갈 때쯤 일기장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일기 쓰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 얘기를 내가 20살에 봤을 때 이 일을 뭔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그대로 담은 완전 뭐 욕도 엄청 많고요. 네, 그래서 설마 엄마가 볼 수 있을까 봐 사실 제 일기는 지금 현재 친구한테 있습니다. 보호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친구를 만나면 항상 돌려받고 쓰고 그런 식으로 네, 그 친구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얼른 제 일기를 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주 멋진 습관을 가지셨군요. 네, 다음으로 은우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훈님하고 동아님과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내주셔서 그때 쓴 것밖에 없고 요즘은 4, 5학년, 4, 5, 6학년 때는 안 썼다가 근데 뭔가 중2 되니까 뭔가 하루를 기록하고 싶은데 또 이제 연필로 잡고 이렇게 쓰기는 귀찮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콩이라는 그런 앱이 있는데 약간 오늘 기분이 어땠나 이런 체크를 하는 그런 앱이 있는데 그런 앱에서 제 이야기를 좀 쓰고 있고 좀 TMI 들려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숙제 때 맨날 먹는 것밖에 안 써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제가 거의 맨날 까먹었고 안 냈었나 모르겠는데 1학년 때 이제 냈었나 안 냈었나 잘 모르겠고 1학년 때 어쨌든 제가 일기를 써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아예 1학년 끝났으니까 이제 일기 숙제 없네 아예 때려쳐 이제 이렇게 그러고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쓴 적이 있긴 한데 2년 전에 오스트리아 갈 때 딱 한 번 썼어요. 그때 이제 한 며칠 쓰고 나서 지금은 없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저 잠깐 TMI가 생각났는데요. 저도 뭔가 그런 거 되게 써가지고 나중에 보고 싶고 또,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들고 하는데 꼭 하루만 쓰고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저도 참 그게 끈기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오늘 아침에 쓴 일기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안 쓰고 이렇게 개인 카페를 하나 만들어갖고 회원 수 1명, 저 혼자 회원이어가지고 아마 이게 2008, 5년도부터 여기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혼자 1인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쓰는 부분이고 주로 일기를 아침에 쓰다 보니까 어제 일을 오늘의 결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과거에 대한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의 의미들 아니면 현재의 고민을 담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그 뭐 중학교 그리고 일기장으로 일기 쓴 걸 갖고 있는 것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쓴 일기들은 가지고 일기장을 갖고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은 지금 현재 사라져서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때는 교환일기 이런 걸 썼습니다. 친구랑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교환해서 교환일기 썼던 뭐 그런 적도 좀 이렇게 있었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일기를 은우처럼 이렇게 뭐 앱이 있어갖고 그 쓰는 것도 괜찮고, 뭐 일기를 쓸 수 있더라면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뭐 동화가 뭐 바쁘니까 뭐 자꾸 잊어버리고 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한 줄이 되었던 뭐 여러 줄이 되었던 그 부담감을 갖지 않고 어쨌든 뭐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뭐 일기를 쓴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그 하루에 뭐 이렇게 5분이 됐던 몇 분이 됐던 멈추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도 자기의 삶을 조금 아까 쌤이 그 방향을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방향을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바로 그냥 다음 얘기하고 숙제 얘기하고 숙제 얘기 겸 오늘 할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몇 쪽을 보냐면 348쪽 잠깐 보겠습니다. 348쪽. 아, 2월 26일 일요일 일기입니다. 2월 26일 일요일 일기인데 요거 동화 아직 안 읽었을 텐데 여기 동화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26일 맞죠? 아,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왜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일까? 시작은 끝이라고 하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던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시시나 아저씨가 입양한 고양이 네 마리는 바둑이가 아니었다면 그 추운 배수구 안에서 죽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무슨 인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시시나 아저씨의 공장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지내게 된 걸까?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이란 무엇일까? 또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 큰 일은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이고 작은 일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일까? 아니면 큰 일은 부자가 되거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은 일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우유를 깜빡하고 사지 않는 것일까? 큰 일과 작은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혹시 거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 아닐까? 가끔 미친 듯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겨울 때가 있다. 이런 지겨움이 계속되는 것이 죽음일까? 아니면 그것이 삶일까? 만약 그것이 삶이라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고 몸은 점점 아프게 되는 것은 죽음일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엄마나 아빠가 알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시 희정이도 이런 생각을 할까? 동안이나 동구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만약 천국이 있다면 숙모가 그곳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월 26일의 일기가 다른 날의 일기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대부분의 일기는 이런 유형이 아닌데 요 날 일기는 어떤 유형이야? 그냥 생각인데요. 어? 그냥 그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생각 같은데요. 그렇지. 생각, 고민을 담은 일기.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라는 것들의 제일 흔한 유형은 사실은 뭐야? 하루 중 있었던 특별한 일, 사건에 대한 기록, 뭐 간단한 생각 정도를 적는 게 일기 유형의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책엔 또 일기 유형 두 번째에서 사실은 이 유형은 거의 나와 있지 않는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몇 쪽이냐면 294쪽 12월 31일 뭐 그 전에 12월 30일부터 291쪽도 그렇고.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야? (291쪽부터) 297쪽까지는 어떤 유형의 일기야? 있는 일만 기록하는. 있는 일만 기록하는데 그걸 뭐야? 시간대별로 기록.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그냥 짧짤막하게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유형이 있고, 일기 유형 세 번째가 바로 생각과 고민을 담은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을 담은 일기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이 책에 보면 그날 봤던 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그 뭐야 밑줄 긋기 좋은 문장들 이런 거를 옮겨놓는 어떤 것들도 일기의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 과제가 요 일기 유형 세 가지 형태로 세 편을 여러분이 일기를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장으로 줄글로 해서 여러분이 그냥 초등학교 때 주로 많이 썼던 은우가 오늘은 뭘 먹었다 라고 썼던 어떤 그런 유형의 일기가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여러분들이 시간대별로 기록해보는 유형이 일기형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아까 동화 읽었던 그 부분처럼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을 담은 일기를 쓰는 건데, 사실은 일기는 원래 이렇게
남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쓰는 건 일기가 아니야. 일기는 철저하게 그 자신만의 내밀한 은밀한 어떤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이 숙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일기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글쓰기 어떤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쓰기 기능적인 측면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일기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쓸 때 여러분들이 공개할 걸 각오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공개했을 때 민감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하지 말라고? 애당초 쓰지 말라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거는 지우처럼 친구에게 맡겨놓은 일기장이나 은우처럼 앱 속에 기록하시고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오픈되어서 별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작성하고 그냥 우리가 글쓰기 연습의 한 차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됐니? 질문 없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 수고 많았습니다. 승현아, 다음 주에 기말고사 끝나고 홀가분하게 보자. 네, 그때쯤에 제 이제 프리덤이 되어 있겠죠. 뭐라고? 그때쯤에 이제 전 자유가 되어 있겠죠. 이제. 그래. 네. 지금도 자유로워. 영웅이 탈주해야 기말고사가 돼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야. 힘내.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68점 나왔어요. 네.